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환경 문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손꼽히는데요. 충남도가 체계적인 환경교육 실행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위촉해 찾아가는 환경교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선보입니다. 충남 환경교육센터 김문옥 사무처장, 그리고 김수정 환경교육 강사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충남 환경교육센터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충남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진흥법과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 지정되고 운영되고 있는 환경교육 전문 기관입니다. 네. 현재는 천안에 있는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에서 지정받아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그리고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재나 교구를 개발하고 또 이를 지원하는 활동들 주로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학교를 비롯한 여러 그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또 가장 중요한 또 환경교육센터 역할 중에 하나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2013년도부터 그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충청남도는 그 광역환경교육센터 외에 그 시군의 기초환경교육센터까지 지정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게 또 충청남도만의 어떻게 보면 자랑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2022년도까지 충남에 15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2015년까지 충청남도는 모든 시군에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고 도민들에 대한 환경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은 직접 환경교육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강사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아주 우연하게 지인의 권유로 그 지역에서 생태기후 해설사 양성 과정이라는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됐어요. 네. 그때까지는 사실 저도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적었던 상태고 인식이 부족했었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환경 문제도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뭐 기후 변화나 아니면 뭐 생태 교육을 받아보니 그것도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생겨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렇게 환경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네. 사무처장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요? 네, 저는 그 원래 환경교육 하기 이전에 환경운동 활동을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활동 도중에 뭔가 좀 부족하다, 아쉽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았는데요. 예를 들자면 환경운동은 어떤 결정이 내려졌거나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활동, 그러니까 사후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하는 네. 그런 그 경향이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환경교육은 사전 예방적인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런 점에서 환경교육에 좀 매력을 느끼게 됐고요. 꾸준하게 지금까지도 이제 진학을 해서 환경교육 관련된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사후적인 것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의 매력을 느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지난주였죠. 이 충남도가 찾아가는 환경교육 강사단을 위촉을 했습니다. 네, 행정에서 이렇게 환경교육 전문가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 전에 이번에 이제 찾아가는 환경교육 강사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루어졌던 충청남도 환경교육 도시 선언이 있습니다. 이 선언의 이제 후속 조치 중에 하나인데요. 작년도에 그 우리 충남 도민의 삶을 가장 위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였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오염이라든가 환경 문제가 좀 덜 심각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여전히 심각하고 여전히 도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환경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고자 충청남도하고요, 충청남도 교육청 그리고 저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비롯한 충남의 사회환경교육기관 단체들이 모여서 언제 어디서나 충남 도민들에게 이런 환경 문제와 관련된 해결책을 알려줄 수 있는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기반과 시스템을 만들자.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환경교육 도시 선언이었고요. 작년 9월 21일에 그 양승조 도시사님, 그 다음에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충남 환경교육 네트워크 사회단체 연합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선언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 이 선언을 통해서 좀 지속가능한 충청남도, 그 전에 행복한 충남 도민들을 만들자라는 게 목표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31개의 추진해야 될 과제를 저희가 같이 약속을 하고 추진하기로 좀 해서 지금 이제 올해부터 쭉 추진 중에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찾아가는 환경교육과 강사단입니다. 환경교육에서 그 주로 필요한 거를 얘기하자면 환경교육의 요소라고 하는데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장소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흔히들 하는 얘기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에 있어서 사람 그리고 교사의 질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런 환경교육 사업들을 추진하고 교육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검증된 강사단들 그리고 실력 있는 강사단들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충청남도가 이번에 검증받은 강사들 그리고 충청남도라는 이름으로 실력을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강사단으로 위촉하게 되었고요. 이런 경우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의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국가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국가정원과 순천만 그 갈대밭 같은 경우에 순천시에서 직접 강사들을 고용을 해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또 경기도에 있는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행정에서 환경교육 강사단 또 환경교육 활동을 직접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 또 나름 그게 그 찾아오는 분들에게 신뢰도 주고 그런 점에서 꽤 긍정적인 또 장점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실력이 있고 신뢰가 가는 강사진들을 이렇게 섭외하려는 노력은 아무래도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집에 만약에 불이 났다고 하면 뭐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꺼주거나 아니면 빨리 비가 내렸으면 하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 집에 불났으니까 나부터 우리 그 이웃부터 같이 불을 끄는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 문제가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보이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미세먼지는 몸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그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그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고요. 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 시민들의 요즘 많이 사용하는 지속 가능한 그런 삶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니까 시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국가나 뭐 그 기업이나 이렇게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노력들과 같이 더불어서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생활 속에서 그런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시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 환경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환경 문제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환경 교육 중요성도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책적 노력과 함께 실천적인 노력이 함께 수반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무처장님은 이 환경교육의 중요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좀 더 원론적으로 가서요. 유네스코에서는 그 환경교육의 그 목표로 환경교육은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잘 아는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서도 최근에 기후변화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 그 충남에서 진행됐던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 대회 때도 참가하셔서 그때 개막식 때 기조연설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환경교육과 환경 문제는 뗄래야 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경교육의 목표로 보통 한 5가지 정도를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인식, 지식, 태도, 그 다음에 그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실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환경에 대해서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 문제에 대한 지식을 쌓고, 네.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태도를 배양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해결을 위한 그 기능을 습득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기능을 바탕으로 환경 문제 해결, 그리고 보존을 위한
행동에 참여하는 것, 이런 시민을 양성하는 게 환경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도가 갈수록 더 늘어나고요. 주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자신의 삶에서 체감하는 환경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런 문제들이 내 삶을 위협하게 되니까 시민들은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왜 그러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의문을 갖고 그걸 찾아보게 되는데 이때 환경교육이 그 문제에 대한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좀 환경교육이 중요한 또 심각해지는 이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다른 측면은 환경교육이 또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 해결 측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국가교육과정에도 반영이 됐는데 환경교육의 목표로 문제 해결 외에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자아 실현, 지속 가능한 삶 이런 것들도 환경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들을 환경교육에서는 환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자연환경을 떠나서 사회환경, 인문환경까지도 저희는 환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런 환경들 중에서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환경 문제이고요. 그걸 해결을 통해서 내 삶이 좀 더 행복해지고 지속 가능해지도록 도와주는 게 환경교육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는 요즘에 환경교육이 좀 더 중요해지고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강사님이 구체적으로 이 환경교육은 어떤 내용이나 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그 환경교육이 대상이 뭐 성인이나 뭐 유아에 국한되지 않고 유아부터 이제 뭐 성인 노인분들까지 다양한 대상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네. 뭐 대상에 따라서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유아나 초등생들 같은 경우는 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생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태 감수성을 좀 높이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환경 교구를 이용한 그 좀 흥미로운 교육을 통해서 환경 문제나 환경에 대한 뭐 중요성을 그 인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주로 그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뭐 조금 생각이 깊어지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뭐 중고등학생 또는 일반 성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몸으로 느끼고 있는 환경 문제를 다루면서 그 환경 문제가 우리의 삶과 뭐 인권 문제나 아니면 뭐 경제 문제나 뭐 다각적인 방면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뭐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하는 그런 좀 단순히 환경 문제만 알아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 보는 그런 활동들을 뭐 모둠 활동이나 토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지금 찾아가는 환경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는 도에서 환경교육 강사를 위촉을 했지만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각 시군의 그 환경과에서 그 환경교육 수요를 조사를 해서 네. 직접 이렇게 저희처럼 이제 선발된 강사단들과 직접 매칭을 시켜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강사단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강사단 역량 강화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교사의 질입니다. 그래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충남에 대한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조사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서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가와 함께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한 8월경에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요. 개발이 끝나면 그 프로그램들을 여러 강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좀 보급을 하고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꾸준하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강사단을 대상으로 한 집중 워크숍이라든가 특강을 비롯한 연수들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요. 상반기 일정은 이제 7월경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하반기는 11월경쯤에 별도의 특별한 연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거 외에 충남 환경교육 한마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까지 매년 이제 연 1회 네. 1박 2일로 진행하고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 강사들이 모두 모이는 그런 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1년 동안의 본인들의 성과를 공유하기도 하고 또 우수한 지역은 칭찬과 포상도 하기도 하고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역시도 강사단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또 행사들도 같이 부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강사단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행정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기에 앞서서 이미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환경교육도 활발히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민들의 인식이나 현장에서의 반응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환경교육이 민간에서 진행을 많이 돼 왔다고는 하지만 뭐 예산 문제라든지 교육 장소나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다수의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점이 있었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다양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보통 그동안 제가 교육을 해봤을 때의 느낌은 여전히 이렇게 주변에 환경 문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분야만 찾아보게 되잖아요. 뉴스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도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서 보게 되는데 네. 그런 쪽에 관심이 없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교육에서 처음 들었어요. 이런 반응.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이러면서 이런 다양한 교육들을 더 많이 받고 싶어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대부분의 반응들이 그런 반응입니다. 네. 네, 사무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시민들의 인식이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충남 지역에서는 좀 본격적으로 환경교육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네. 작년 기준으로 이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연간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충남 도민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는 이제 학교를 대상으로 한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활동을 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나 그 학생들의 반응은 가장 큰 반응 중에 하나는 좀 더 많이 와줄 수 없느냐, 좀 더 많은 시간과 횟수와 지원을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좀 참여하게 좀 할 수 없느냐 이런 그 반응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만큼 효과가 좋고 또 받아들이는 분들도 본인들에게 그만큼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작년 가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월 달에 준비를 하면서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제대로 섭외가 되고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 걱정했던 부분이 찾아가는 미세먼지 교육을 도내에 있는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시작하자마자 3일 만에 모두 마감이 될 정도로 큰 호응을 받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이 특히 이제 학교나 이런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수요와 요구가 있다. 그리고 그 효과도 좀 많이 검증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찾아가는 환경교육이 어떤 효과로 이어질지도 참 궁금한데요. 강사님, 바라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환경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실천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실천 의지를 높이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고취시켜서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의 뭐 상품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그 시민들의 역량을 키워져서 환경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학교나 아니면 평생교육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환경교육이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무처장님은 어떠실까요? 환경교육의 최종 목표는 행동하는 시민을 양성해내는 데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인식하고요, 알고 또 이를 바꾸거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 보통 환경 소양을 갖춘 시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환경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시민에서의 그 행동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더 행복해지고 지속 가능해지게 만들기 위한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데요. 환경교육을 받는 게 단지 환경 문제 해결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환경교육을 받고 그걸 통해서 행동함으로써 내 삶과 우리 지역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많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충남환경교육센터 김문옥 사무처장님 그리고 김수정 환경교육 강사님 모시고 충남도 찾아가는 환경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